부산도 위험하다. 그냥 전국에 파랑으로 물들겠다. 부산이 다 빨강을 좋아하는 건 옛말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집권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들 사이에서 경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역대 민주당 출신 시장에 단 한 번 나온 부산,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지난 총선에도 우경님 부산만은 감사합니다. 지켜야 한다. 민주당 공세를 차단했는데요. 이번에는 달라질지 모른다는 야, 전망이 나오고 이거 밑밥 다 까는 거 보니까 이거 불안하다, 형님들. 부산까지 밑밥을 깔아버리네. 대구에다가 부산에다 밑밥 싹 깔아버리네, 이거 지금. 부산이라고 뭐 다 뭐 빨간 딱지 좋아하고 이런 건 옛날 이야기라. 요번에는 아마 국민의힘이 개심해서라도 뭐 민주당 뽑아주는 사람도 많을 거고. 국민의힘 그건 정신 차려야 돼요. 완전 파산 직전이 지금. 나는 완전 보수인데 골수인데. 전재수 야, 보수 골수도 저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도대체가. 국힘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럴 때는 진짜 한번 진짜 혼쭐 한번 내야지 그게 맞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믿어줘야 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전재수는 보면 여기 일을 많이 했어요. 북구 쪽에 다 그 사람들마다 그렇게 믿음 좀 있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찝찝하단 반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하라고 하면 되나? 그 사람은 지가 비리가 있는데 잘못해놔놓고는 그거 나오면 되나? 안 되지. 그런 게는 그거 아침 뉴스 난리지. 수십 년 지기 사이에서도 경론이 벌어집니다. 전재수 잘했잖아. 부산여야 정말 잘했지. 부산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어서 안 찍게 안 됐어. 믿는- 한 문제라고 사람 실망을 하고 난 막 싫어. 저것도 디비면 또 나오거든. 내 말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다. 국민당에서 그걸 하지. 유승일 하는 꼬라지 한 바를 그 인간이가 그 대통령 시키지 않았긴데. 입 다물어 그냥. 우리가 찍어준다. 입 다물어라 그래 버리네. 야, 이게 보수 지역만큼은 좀 사수가 됐으면 싶은데 보수 지역은 부산, 대구 이런 데는 좀 사수가 돼야 될 건데요. 장동영 나락관이 배후 교체한 국짐? 이게 뭔 말이야?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마트 규제 필요하다. 원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말을 길게 돌리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 이게 다 민주당 정책인데? 보수당은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는 말에 반대한다. 시장에 맡기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정부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거를 지금 장동혁이 이걸 얘기했다는 거야? 시장에 맡기면 시장 실패가 있다. 상생을 위해 규제해야 한다. 국힘은 규제를 푸는 쪽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내심 아니지? 압박받아 그런 거지? 이제 대놓고 민주당과 한몸이다 라는 글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설사 싸제 꼈는데? 야, 내가 맨번 똥 싸제 낄 거라 그렇지 씨발에 설사까지 생각 못하는데 거의 이거 뭐 짜장 설사인데 이거는? 이 정도의 설사를 싸제 낀다고? 야, 이거 보수 던진 거지 이거는. 그래서 규제를 풀어야만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반드시 실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부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 어떤 정부라도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손 놓고 어떤 규제도 포기한 정부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무조건 기업 규제 풀어야 된다고 한다. 문재인 탈원전을 제일 강하게 비판한다. 이런 무식한 좌파가 나라를 이끈다고? 재생에너지에 학을 떼는 트럼프다. 이런 장동혁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장동혁 윤석열 대통령 같은 상황이고 그런 인물이라고 우겨대는 우파 스피커들 아직 할 말이 있나? 원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 아까 똑같은 얘기네 이게. 내일은 또 어떤 실드 방송을 할지 궁금합니다. 실드 쳐 주셔야죠. 장 대표님 욕 먹잖아요. 유튜버 형님들 실드 좀 부탁드릴게요. 태양광 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는 말은 반대한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최필두로 하는 게 보수인데 시장에 맡기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정부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시장에 맡기면 시장 실패가 있다. 상생을 위해 규제해야 된다. 국힘은 규제를 푸는 쪽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 야, 이 말을 보수당에서 이걸 듣는단 말이야? 봐봐, 내 얘기를 해줄게. 장동혁 지지할 또 득달같이 달려갖고 이거 실드 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일단 민주당을 까고 민주당에서 이런 부동산 규제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진짜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줬고 우린 이거 싹 다 규제 풀 거다. 이런 것들을 찝어서 얘기해. 이거 말장난이잖아. 정부가 모든 것. 그러니까 너 왜 좌파 정책 했냐? 그러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규제하는 거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말장난 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는 보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틀린가요? 이거는 분양가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집을 졌어.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만들었어. 너네 이거 최대 가격 여기까지 딱 해. 라고 규제하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 있을 법한 제도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집을 졌고 그에 마땅하게 나는 거기에 인테리어 소품들도 내가 거기에 고가로다가 넣을 수도 있고 싸게로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거야. 근데 상한제를 딱 해버려? 나는 고품격 아파트 짓고 싶은데 못 만들어. 인테리어비 오지게 발라갖고 막 고품격 아파트 비싸게 해가지고 하고 싶어. 못 만들어요. 분양가 상한제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겠대. 원전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완전히는 못 없애지만 없앨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은 없애야 된다. 최대한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 압박받아서요? 아니 설명 좀 해봐 이거. 아니, 누가 이거 설명 좀 해줘봐라 이거. 지금 설사 쌓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메이저 당에서 보수가 있냐고. 보수당이 있습니까? 보수우파 정당이라고 무식하게 규제 다 철폐하고 시장에 다 맡기자는 건 정부가 그냥 손 놓자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말을 굳이 생각하면 이걸 틀린 말도 아니지. 근데 저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보수는. 좌파가 마치 저희가 전부 규제하는 정당은 아니에요. 전부 규제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똑같아. 약간 말장난을 쳐놓은 거야. 보수라면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규제를 풀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야. 누가 다 풀래? 야 너 100% 풀 거냐 안 풀 거냐? 아예 그냥 무법지대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뭐 그렇게 물어봤어? 아니 그렇게 물어봤냐고. 그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니 지금 부동산 규제에 문제 있다. 부동산 규제 다 풀 거다. 그래야 집값 잡힌다. 얘기하고. 지금 민생지원금 이거 문제 많다. 이거 못하도록 하겠다. 우파적인 마인드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문제는 저딴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좌파랑 싸울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좌파가 싫어할 만한 얘기를 안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장난을 쳐가면서 좌파 입장에서 또는 시진핑 입장에서 들었을 때 싫어하지 않을 법한 형태의 얘기로서만 진행을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우파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어떤 우파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막고 서민들 뒤지는 거 막으려면 어느 정도 규제는 무조건 필요하다. 봐봐. 다 맡기자는 건 정부가 손나찬.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 장달 때 득달같이 달려서 이런 식으로 쉴 드실 거라고. 저 보자마자 그게 안 봐도 비디오야 그냥. 지선 패배는 곧 자유민주주의 패배다. 총선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총선은 이미 개 떡 발려 있는데? 뭘 이번 지선 하나 이기면 다 해결할 것처럼. 그리고 어떤 오해가 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나와서 그건 내 생각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다 저 사람 잘못이다. 나는 뭐 책임 없다. 이렇게 가벼이 움직일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라는 자리는 결정에 대해서 그게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심 아니다 얘기를 하는구나. 지방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내심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장동혁이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아니 지방선거 승리를 생각하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게. 107 전륜을해 물어봐. 네 뜻 맞냐. 존중한다. 앞으로 다시는 국힘의 입장은 바뀔 일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확실하게 본인 입장 전달했어. 그리고 지금은 또 와서 어렴풋이 내 뜻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와 진짜 마탱이 쭉 가네 진짜. 어쩌라는 거야. 왜 이래. 확실하게 좀 하라고 좀 제발.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방선거이고 지방선거에서 실패한다면 정치인 장동혁을 그리고 당대표였던 장동혁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오해들로 또는 많은 실망감으로 보수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지면 지방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다면, 우리가 지방선거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면 아마 공천도 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공천 신청한 모든 분들 경선하고, 경선에서 누가 되든 그냥 당은 관심 없고 그냥 경선한 사람이 나가서 싸우든 말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욕먹을 일도 없고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다가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당원들, 우리 지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논란과 갈등을 덮고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하나로 모여서 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고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 오해가 있고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난과 실망감은 저에게 돌리시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그리고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끝까지 놓지 말아 주십시오. 완전 자유경제시장은 반대합니다. 어떻게든 그냥 장동영 욕먹을까봐. 아이고.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네. 예, 네, 저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전화 통화를 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우리 구독자님들과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저는 1000% 이해를 하고 아마 제일 먼저 분노하기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분노가 어떤 지금 겉으로 보이는 행보 때문인데 사실 디테일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좀 약간 그 깊은 뜻 때문에 다들 화가 나 있잖아요. 짜증나고. 그걸 또 비호하는 유튜버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전국 지금 시당, 도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천 소식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당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당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서울시당은 이번에 시의원, 구청장 이런 공천을 배현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당 공간위에서 공천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면접을 보는데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물어봐요. 가면은. 네. 면접 질문이? 네, 질문이. 이거는 여러 각도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충북도지사님 가처분 인용을 받아내다 보니 많은 이제 후보자들께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제보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공천 심사를 할 때 계엄에 대한 입장을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의 욕설 수준, 실제 욕설을 하진 않지만 거의 그냥 아주 짓밟는 수준의 답변이 안 나오면 되게 불편해해요.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네네네네. 국민들은 이렇게 계엄으로 인해서 계몽령이나 뭐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는데 왜 국힘에 있는 사람들은 왜 반대 입장으로 그런 계엄을 하신 윤 대통령을 그렇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권력 욕이기도 하고 이 당은 집권 의지가 없어요. 그냥 야당인 게 편한 당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소속이 돼 있었고 소속 국회의원 후보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언제부터냐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때부터고, 최근으로 치면 우리 구독자님들 황교안 대표님 되게 존경하고 훌륭하시다 생각하는데 저는 불만 많거든요. 황 대표님이 미래통합당 만들 때 새로운 보수당 애들 받아주면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사실 그때 되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전체 다 통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당은 집권할 의지는 없고 책임지지 않고 만년 야당을 하면서 자기들 배지 있죠. 각자 지역구에서 안정적으로 배지다는 것만 목표인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부름을 불러서 대통령이 되셨고
뭐 한미동맹 강화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후에 계보를 잇는 정통 우파 정치를 하셨는데 그 자체가 되게 불편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게 위장 우파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여러 부중동의 어떤 세력이기도 하고 많은 뭐 인추파도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어쨌든 이 당은 집권 의지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얼마나 모순적인 일을 하냐면 서울시당 같은 경우 계엄에 대한 사상 검증을 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정상적인 답변만 나와도 계속 압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천 안 주고 근데 반대로 오세훈 시장한테 시의원들 중에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뭐 한강버스나 오세훈 시장이 좀 실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뭐 현역 시의원들이나 뭐 이런 자당이어도 그런 거 지적하거든요. 시정 감시하는 게 시의원들 역할이니까 그런 걸 질문하거나 하면 너는 왜 시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냐. 시장의 사업에 정책에 왜 반발을 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컷오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많은 뭐 한동훈계, 이준석계 사람들이 분탕러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온갖 방해를 다 했잖아요. 그 시비를 제일 먼저 걸었고 예를 들면 의료개혁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의 의대 뭐 증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 복무기간처럼 의무 기간을 두고 전국에 그냥 할당을 줘버렸거든요. 근데 의사단체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대통령께서 의료개혁을 많은 전문가들과 회의를 해서 2년 동안 준비해서 한 건데 다소 홍보가 약해서 의료계나 뭐 어떤 국민들의 반발이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전공의들이나. 그러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이게 왜 타당한 정책이고 대통령께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없이 무조건 비판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당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당 공천 관계를 하는 데는 반대로 자기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일하는 거 사사건건 다 반대하고 비판하고 제일 먼저 우리 집에 불렀다고 소리 질렀던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공관위에 들어가서 너네 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냐? 왜 예산 가지고 시비 걸었냐? 시정 왜 방해했냐?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왜 조금이라도 불편감을 호소했냐? 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후보들에게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실제로 컷오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당의 실체다. 전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장동혁 중앙당의 행태를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전국 시도당에서 반윤 세력들이 칼질을 오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은 어차피 제가 볼 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어제 전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 그리고 그러니까 구청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 군수들 시장들 그리고 광역의원들한테 이준석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지자체장, 뭐 광역의원들한테 후보들한테 문자를 돌렸어요. 지금 이거는 뉴스핌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 이제 대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뭐 충남권에 있는 단체장들한테 이준석이 뜬금없이 응원 문자를 보내서 얘 왜 이러냐라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국에 다 돌린 거예요, 이준석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지자체장들한테.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총선 이번 지선은 아니지만 총선 앞두고 장동혁이 어차피 무너질 거라고 보고 당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요? 근데 네,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준석이 광역의원한테 문자 메시지 돌렸다 뉴스핌 기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문자를 받은 뭐 광역 후보님들, 광역의원 후보님들, 뭐 자치단체장들, 현역 이런 분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이준석이 이런 문자를 보내냐.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뭐 의원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구청장인데 누구누구 의원님 하면서 AI 돌린 거 있잖아요. 그 복붙한 느낌의 그런 문자가 일괄 발송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당이 옛날부터 그냥 이준석 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동훈은 사실 별로 그냥 뭐 의원들이 원내에 한 20명 있을 뿐이지 별 힘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준석이 언제든 돌아와서 먹을 준비가 되어 있고, 개혁신당의 지부장, 국힘 지부장 김용태와 김재섭이 시때때로 문탕을 치면서 이준석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을 맞아주기 위해서 절윤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명분을 만들어주려고. 부정선거도 이준석을 데리고 오려면 부정선거를 겸해야 되거든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나 윤호개인 세력들하고의 거리 두기는 다 이준석을 받아들이기 위한 포석이다. 왜냐? 장동혁 대표가 짧은 생각으로 한동훈 쪽하고는 절대 척지고 있고 더 이상 어떤 화합의 여지가 없는데 그쪽이 너무 세니까 걔네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준석하고 오찬을 하고 나니 이준석이 자신 있게 이 당 금방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 친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전에 알고 지냈던 또는 뭐 명부를 갖고 있던 후보들에게 전체 응원 문자를 돌렸습니다. 네. 이런 일을 지금 시시각각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동혁을 지지한다는 세력들이나 비유 세력들이나 유튜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동혁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 당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변호사님은 지금 그러면 뭐 장동혁 대표를 계속 좀 응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저는 이제 다설람님께서 뭐 저를 찾아보실 일은 없겠지만 저는 이미 지금 한 5년 전부터 장동혁 까가지고 그래요?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고, 그 깠던 이유는 제가 2020년에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였고 장동혁 대표가 정치 데뷔를 대전에서 했거든요. 바로 옆 지역구인 유성갑 후보로 데뷔를 했어요. 둘이 같이 후보였었고, 선거 끝나자마자 장동혁 대표가 정말 개거품을 물면서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전국 최초로 유성갑을이, 뭐 가세연이나 민경우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기도 전이에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제보를 받아서 증거보전을 했던 지역구예요. 투표지 증거보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대전 시당 차원에서 법조인이 4명 있었거든요. 장동혁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양홍규 변호사, 이영규 변호사, 이 4명이 7명 중에 4명이 법조인 후보여서 저희가 이제 팀 꾸려가지고 이장우 시장님이나 다 낙선을 했었는데, 증거보전 같이 하고 대전 시당 차원에서 고발 들어가고 다 했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이듬해에 이준석 당대표 체제 들어오고, 그 전에 김종인 비대위 때부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더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절대 말 안 하고 거리두기가 들어가고, 곧바로 이준석 찬양 들어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조금 있으니까 한동훈 삼행시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저희 대전 사람들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장동혁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입장을 내면서 이진숙 그 위원장에 대해서 선당후사를 해라. 나도 처음 데뷔할 때는 컷오프 당했었지만 보궐로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 정치 데뷔했을 때 대전 유성 갑 후보 나왔을 때 단수공천 받았고 꽃길 깔아줬고요. 황교안 대표가 옷 입혀줘서 아주 멋지게 데뷔했어요. 전 옆 지역구에서 경선 다 해서 1등으로 된 사람이고, 전 여성 청년 30대 후보였는데도 경선 다 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꽃길 깔아줘서 들어왔지 컷오프 되지 않았어요. 단수공천 받았는데 악선했고, 여기서 컷오프 했다는 스타일이 예나 지금이나 좀 거의 좀 비슷하네요. 네, 그 다음에 컷오프 됐다는 얘기는 2년 후에 있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정말 전국이 대통령 붐이 있어서 지방선거가 정말 흥행했거든요. 22년 지방선거 때. 그때 바람 잔뜩 들어서 갑자기 대전 시장 선거 나오겠다고 본인 꽃길 깔아줬던 박성유 전 시장님, 그리고 본인 민주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리 없어서 못 가고 있었을 때 영입 제의를 했던 이장우 시장님 등에 칼 꽂고 자기가 시장 선거 나오겠다고 바람 들어가지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때 지지율이 한 자릿수 나와서 컷오프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컷오프 되고 나서 이장우 시장님이 김태흠 지사랑 얘기해서 김태흠 지사님이 충남도지사 선거 나오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고향인 보령서천으로 보내서 보궐선거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썰을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한테 풀면서 나도 그때 컷오프 됐다. 그리고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서 당대표까지 되지 않았냐. 너도 선당우사 해라. 컷오프로 속상해하지 말고 보궐선거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팩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장도혁 대표는 이진숙 위원장처럼 지지율 1등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모두 다 욕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영입한 이장우, 그리고 본인에게 꽃길 깔아준 박성유 전 시장님이 지역구 다 물려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칼 딱 꽂고 본인이 그때 이준석 세력이 좀 붙었었어요, 대전에서. 바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시장 한번 나가보시라고 해서 시장 선거를 나오고 지지율 한 자릿수 나오고 컷오프 된 건데 마치 본인도 인기 좋았는데 컷오프 됐고 이진숙 너도 나랑 똑같은 입장이니까 보궐 나와라. 지금 이렇게 오늘 얘기했는데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 쪽에 영입 제의도 있었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전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7자리거든요. 네. 근데 7자리에 한 자리도 민주당이 빈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고. 민주당을 가려다가? 네, 저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염홍철 시장 시절에 부시장이었던 백춘희라는 부시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장동혁하고 친분이 있어서 영입 제의를 했었다고 저희는 들었고,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나오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당으로 이장우 시장님이 영입해서 데리고 온 거고.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가처분 사건을 대리해서 이번에 인용 받아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김수민 아웃시키고 정상적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그게 인용 결정이 나오니까 장동혁 대표가 남부지법을 막 비판을 하면서 가처분 재판부가 2개인데 왜 51부에서만 국민의힘 거를 하냐라고 하면서 막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난리를 쳤고, 본인이 남부지법에 연락을 해봤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뭐 권성수 부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건만 땡겨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김영환 지사를 대리한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는 얘기거든요. 재판부하고 통화를 하거나 내통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대표가 자기가 직접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파 언론들을 비롯한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 이거 공식 라인으로 한 거냐, 남부지법 공보에서는 그런 질의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러고 가처분 배당은 당연히 정당권은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장동혁 대표 예전 2020년, 21년 기사 찾아보시면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였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2021년도에 2020년까지. 20년 초. 예.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나오기 직전까지 장동혁 대표가 광주지법에서 부장판사였는데 그때 담당하던 재판이 뭐였냐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좌파 신부 조비오 신부라는 사람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재판 담당 부장판사가 장동혁이었어요. 근데 이거 자기는 도저히 재판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그 선거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것도 한번 다설람님 보니까 덕질 되게 열심히 잘 하시던데 이거 아마 찾아보면 재밌는 사건입니다. 5.18에 관한 사건인데 5.18 때 전두환 대통령이 기총소사 명령을 했냐 안 했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다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하다 말고 나왔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님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 조비오라는 신부가 전두환 대통령께서 다 막 나쁘게 했다라고 책을 써놓고 죽었거든요. 그런 발언을 했고 전두환 대통령님 자서전에서 조비오 신부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써놨더니 그게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총소사 같은 경우 다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해서 과학적으로 아니라는 게 거의 나왔는데도 판단을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쯤에 장동혁 대표가 맡았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던 게 광주 지역에서 유명 철거업자가 비리를 저지르고 철거를 막 하고 하는데 아파트 철거 관련해서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 마지막으로 보석 허가를 해주고 다음날 바로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철거업자의 담당 변호사가 판사 전관들이었는데 대전에 있는 변호사들이었거든요. 네. 장동혁 변호사의 뭐 선배 판사들이었는데 판사 전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석허가 관련해서 담당 판사인 장동혁 부장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작년에 확정 판결돼서 전부 구속되고 처벌받았어요. 그 변호사들이. 그리고 한 명당 1억씩 받았거든요. 그때도 장동혁 판사는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담당 변호사랑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그죠, 그거 안 되죠. 1억씩 그쵸, 1억씩 받아 챙기는 혐의로 그 사람들은 다 구속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변명이 뭐였냐면 그냥 오랜만에 안부 전화했다 이거였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다들 주목하지 않았지만 너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처분 재판부가 멀쩡하게 배당이 된다는 거 너무 잘 알 텐데 정말 음모론을 돌리면서 왜 한 곳에서 배당을 하냐라는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하면서 자기가 남부지법으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할 때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 도대체 누구랑 통화했냐. 그때도 판사로서 그 변호사들이랑 통화하더니 지금 밖에서도 또 형님 동생 하면서 통화를 하는 사이냐. 전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당하게 실력껏 변호해가지고 가처분 인용 받아냈는데 당이 공천을 엉망으로 개판으로 해놨기 때문에 인용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무슨 판사가 무슨 음모가 있어서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이진숙 위원장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님 거 기각되니까 그거는 또 그대로 따르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설남님께서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디테일 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것을 다 외우고 계신데 그거를? 왜냐면 저랑 대전에서 같이 국회의원 후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시당위원장 했고 제가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 걸어가지고 지금까지 3번 컷오프 됐거든요. 막말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달림은 영창으로라고 당협위원장 때 현수막 건 것 때문에 컷오프 됐어요. 막말, 그게 막말이래요. 근데 뭐 그런 거 현수막 걸 때 이럴 때 다 동료 당협위원장이고 시당위원장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인 행보들을 저희는 대전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그리고 24년 총선,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가 공천권 갖고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장동혁이 사무총장이었고 네. 대전 공천은 장동혁이 거의 도맡다시피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전 충청권을 한동훈 체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네. 대전 충청권 현황을. 장동혁 입김이 셌는데 저희 대전 7석 또 전멸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인지도 높고 잘 싸우는 후보들 다 컷오프 시켰고요. 네. 본인하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했던 형님 동생들 다 공천했고요. 그래서 대전 우리 뭐 정치인들은 장동혁 대전 발 디디기만 하라고 네. 되게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당대표 됐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어쨌든 금이환영했으니 응원도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준석이랑 장동혁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많이들 했는데 전 대전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준석의 몇 명 안 되는 대전 팬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장동혁 캠프에서 거의 장동혁 보좌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무튼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아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네. 뭐 거절하셔도 되는데요. 네네. 네, 뭐 김서윤 변호사님하고 지금 뭐 토론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혹시 뭐 통화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뭐 알고 있는 거는 네, 아, 괜찮으세요? 네, 얼마든지 네, 괜찮아요. 아, 네, 그럼 네, 연결해드려도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여보세요?